당뇨 전 단계에 대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로마 테라피로 당뇨 전 단계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당뇨가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당뇨가 뭘까요, 선생님, 박쌤? 혈액 속에 이 당 수치가 많이 이렇게 기준보다 높은 상태?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 당뇨가 한자잖아요. 음. 그죠? 아 이 오줌에 당이 많이 오줌에 나온다. 당이 나왔다. 그래서 음. 옛날에는 "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병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는 음. 피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소변으로 당뇨를 진단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이름이라 당뇨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 요즘에는 소변으로 검사 안 하잖아요. 소변 검사할 때 그걸 하지 않고 혈당으로 음. 진단을 하는 거예요. 당뇨의 중요한 원인이 우리 몸의 저장 호르몬인 인슐린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당뇨는요, 세계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당뇨의 증가를 새로운 유행병이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해요. 음.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초반에는요, 40세 이상의 성인 중에 1% 미만에서 당뇨가 나타났대요. 그랬는데 음. 2010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 500만 명 정도가 당뇨 환자일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 된 거예요. 음. 우리가 이 당뇨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인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가지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뇨 전 단계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인슐린의 음.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이 기능을 대신한다든지 보완해 줄 시스템이 우리 몸에 없기 때문에 평생 동안 관리해야 되는 이 무서운 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50 대가 돼서 만약에 당뇨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미 20 대, 30 대, 40 대부터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혈당 조절 기능이 서서히 망가진 거지 갑자기 당뇨 이렇게 된 거는 아니라고 해요. 당뇨가 발생하기 전에는요, 보통 5 년에서 10년 정도 발병 전 단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 검진을 할 때는 보통 8 시간 이상 금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복 상태로 인제 혈액 검사를 할 때는 대부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식후 혈당은 이미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 당뇨 전 단계에서 아로마 테라피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당뇨병의 첫 번째 치료는요, MNT라는 임상 영양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임상 영양 치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먹는 것 자체가 치료라는 말인데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당뇨 전 단계 증상을 좀 치유하고 당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레몬수 마시기예요. 레몬 오일이 혈관에 탄력을 주고 혈류가 잘 흐르도록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몬수 마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두 번째는 요거트나 샐러드에 텐저리나 오렌지를 첨가해서 먹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드레싱 있잖아요. 우리 네. 샐러드 드레싱에 오렌지나 텐저린 오일을 첨가해서 하면은 향도 좋고 상큼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텐저린이나 오렌지가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간의 독소 배출을 도와서 간 기능을 활성화하고 각 세포의 항산화 기능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음. 세 번째는 밸런스 에센셜 오일을 발바닥에 마사지하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적혈과 뭉치지 않고 잘 활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음. 해요. 네 번째는 오렌지와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등에 마사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의 줄기세포를 활성화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바를 때는 꼬리뼈부터 이 목뼈까지 바르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혼자 있으니까 지금 뭐 꼬리뼈부터 등줄기를 따라서 올라가기 힘들다. 그러면 혼자서 할 때는 최소 꼬리뼈에서 이렇게 손 닿는 데까지 하고 그다음에 목 있는 데에서 이렇게 목뼈까지 있잖아요. 고렇게 음. 두 군데는 꼭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섞어요? 아니면은 따로따로? 음. 오렌지에 아, 페퍼민트를? 보통 할 때 따로따로 해도 되고 같이 한 방울씩 섞어서 해도 되고요. 음. 다섯 번째는 아로마 터치와 딥블루 에센셜 오일을
마사지 하는데 이거는 전신의 만성 염증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티트리와 온가드 에센셜 오일은 만성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염증이라고 해도 하나는 치유, 하나는 예방 요런 역할로 하게 됩니다. 이게 음. 위에 게 치유죠? 네. 위에 게 치유, 밑에 게 이제 염증 예방.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스트레스가 생기면은요. 부신 겉질에서 이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서 혈당을 높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느끼지 못하도록 라벤더, 프랑킨센스, 제라늄, 베티버, 샌다로 등을 발향해서 변형계를 진정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오일들은 전체적으로 세스키테르펜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화학 조성물이 많이 들어있으면서 이제 우리를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향을 해서 우리의 이제 되뇌 변형계를 안정시키고 진정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내가 당뇨 전 단계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 7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레몬수를 마신다든가 뭐 발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제 당뇨 전 단계가 시작됐다. 뭐 예를 들어서 혈당 체크를 해 봤는데 내가 혈당 이제 식후 혈당 수치가 좀 있네. 그래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2가지나 3가지 정도를 골라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당뇨가 되기 전에 병원을 가 보면 이런 얘기해요. "지금 당뇨가 아니고 당뇨가 되기 직전이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약간 그때 그런 공복 혈당인데도 당뇨까지는 아닌데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약간 그런 진단 받은 적이 그렇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당뇨 전 단계가 심화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한 것들을 최대한 여러 가지로 실행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발향도 하고 레몬수도 마시고 뭐 이제 시트러스 오일도 좀 해 보고 그다음에 다른 오일들 마사지도 해 보고 이러면서 당뇨 수치가 확실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로마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 전 단계 전조 증상은 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당뇨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인제 한번 당뇨 전 단계, 전조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병원 가 가지고 진단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게 있었어요? 그냥 잘 모르고 가셨을까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는데 근데 내가 살이 꾸준히 지금 뭐 한참 찐 게 지금 안 빠지고 있는 게 한 6-7 년째 지금 이게 갑자기 찐 살이 안 빠져. 음. 병원 갔던 게 언제예요? 그거는 한 2년 전? 2년 전에? 네. 2년 전에 갔을 때 인제 '당뇨 되기 전이다.'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2년 전이 아니고 한 그거는 더 전인가 보다. 한 3-4년 전이고 2년 전은 조금 덜했나? 어쨌거나 하여튼 이 약간 고거 저기까지는 아니니까 이게 내가 지금 혈압약을 먹으니까 음. 인제 그거 같이 오면은 인제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음. 살을 약간 좀 빼는 게 좋겠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죠. 네. 살 그러면 빼는 게 너무 어려워. 맞아요. 살 빼기 어려워요. 어려운 게 맞고. 그래서 전 음. 단계 신호 한 5가지 정도만 오늘 얘기를 좀 해 볼까 봐요. 그래서 지금 첫 번 음. 화면에서는 뭐가 있죠? 갑자기 살이 찌는 뭐지? 증상. 갑자기 살이 찌는 음. 식사. 갑자기 살이 찌는 증상이라는 게 그 6-7년 전에 찐 살이 안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갑자기 살찐 거거든요 그때. 한 몇 한꺼번에 얼마나 찌신 거예요? 갑자기? 한꺼번에 한 5 킬로. 5 킬로? 한 2달 만에. 진짜 갑자기 살이 찌는 증상이었다. 예. 음. 왜냐면 그때 여행 중이었는데 너무 먹어대 가지고 음. 그때 캐나다 갔을 때야. 아. 그러니까 맘대로 화장실을 자주는 못 가고 막 이렇게 같이 여럿이 단체로 움직이니까는 뭐 이렇게 편히 쉬고 이러는 것보다는 계속 먹는 일이 그냥 뭐 매일같이 먹는 파티가 있는 파티라고 해야지. 계속 초대를 받아 가지고 계속 있었으니까 뭐 날짜가 아주 그냥 모자랄 정도로 그냥 여기저기서 계속 초대를 해 주셔 가지고 음.
고단백이잖아. 우리 같은 이런 막 나물 같은 이런 음식이 아니라 아무래도 외국 기름진 거고. 기름지고 늘 그냥 그런 음식이지. 우리가 저기 하지 못한 음식들이 많지 아무래도. 음, 그러니까는 맞아요. 맨날 차 타고 다니고 맞아요. 다녀가지고. 그냥 갑자기 살이 찌는 증상은 인슐린이 자기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요, 몸이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대요. 그러면 더 많은 인슐린을 내보내는 거죠, 췌장에서. 인슐린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허기감을 느낀대요. 그러면 음. 그때마다 자꾸 허기감을 채우니까 어떻게 돼요? 먹게 되죠. 음. 그러면 살이 찌는 거죠. 당연히 많이 먹으면 찌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쵸. 문제는 이게 먹고 돌아서면 또 먹게 되고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음. 또 배가 고프니까 먹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맛있고 많이 먹게 되고 땡기니까 또 먹고 이러다 보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면 허기지고 먹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2 차적으로는 체중이 증가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갑자기 살이 찌는 증상이 인제 당뇨 전 단계의 신호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심한 식곤증이에요. 인슐린이 음. 너무 많이 분비되면은 저혈당 상태가 돼요. 그럼 음. 저혈당 상태가 되면은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데가 어딜까요? 혈당? 뇌? 맞아요. 오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가 뇌잖아요. 그런데 뇌는 음. 당만 에너지로 써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 상태가 되면은요. 당이 뇌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식곤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자꾸 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뇨에서 무서운 게 저혈당 쇼크라는 거 들어보셨죠? 맞아. 응. 저혈당 쇼크가 오면은요. 뇌에서 인제 이게 당이 부족한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진짜 수분 이내로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뭘 가지고 다녀요? 사탕을 갖고 초콜릿이나 막 사탕 이런 거. 그래서 급하게 먹어서 그 당을 빡 올려야지만 그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음. 혈당이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죽진 않아요. 오히려. 그쵸. 왜냐하면 당뇨 환자들은 당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 관리하면 계속 살걸요? 당이 그치. 높아 가지고 볼 죽지는 않아. 때까지. 어. 음. 반대로 혈당이 떨어지면은 진짜 빨리 죽을 수 있는 거죠, 갑자기 그게 쓰러져 더 가지고. 사실은 갑작스러운 위험이 더 큰 거구나. 세 음. 번째는 전신 무력감이 와요. 음. 인슐린이 나중에 쓸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세포에 당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 인슐린이 자기 기능을 못하게 되면 에너지의 효율이 떨어져요. 음. 그래서 몸이 에너지가 원활하게 이용되지 못하니까 자꾸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쪼끔만 움직이면은 막 피곤하고 막 자고 싶고 눕고 싶고 막 늘어지고 뭐 그런 음. 전신 무력감이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인슐린이 그 세포 속으로 당을 저장하는 열쇠거든요. 그러니까 고간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음. "야 저장하자." 그러는데 세포는 "나 이미 많아. 그만 좀 넣을래?"라고 하는데 막상 보면은 얘가 그 열쇠가 고장 나 가지고 세포 안에는 부족하고 피 음. 안에만 많아지는 그런 상태가 인제 결국엔 당뇨라고 할 수 있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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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는 상처나 염증이 잘 낫지 않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음. 약간 부드러운 왜 곳 있잖아요. 점막 있는 데들. 입 안이나 음. 코 속이나 음. 이런 데 뭐가 잘 나. 아니면은 왜 우리 먹다가 씹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맞아. 잇몸 씹잖아요. 씹는 경우 많죠. 그렇게 되면은 상처가 한번 나면은 안 낫고 계속 왜 있는 상태. 음. 염증이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채기가 나면은 잘 낫지 않고 아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것도 당뇨 전 단계 신호 중에 하나예요. 음. 마지막은 가려움. 사소한 부딪힘에 쉽게 멍이 드는데 민감한 사람들은요 혈당이 높아지면은 가려움을 느끼기도 한대요. 음. 밥이나 뭐 국수, 빵 같은 걸 먹었거나 아니면 단 음식을 먹고 나서 몸이 살짝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혈당이 높아지거나 당뇨가 생기는 과정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왜 자꾸 걸리거나 부딪힐 음. 때 있죠. 어.
그럴 때도 다 멍이 드는 건 아닌데 왜 사람이 희한하게 멍이 많이 나 모르는데 자꾸 멍이 생겼네.' 이러는데 멍이 잘 음. 안 사라지는 거. 그런 것들도 음. 이제 '당뇨 전 단계 신호인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나도 멍이 되게 자주 드는 과인데 음.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고 '이거 음. 뭐야?' 막 그러면서 이제 '몰라. 이거 가정 폭력 당했나 봐.' 막 그러지. "당신이 나한테 자다가 막 꼬집은 거 아니야?" 막 그러면은 "나 이거 가정 폭력인 거 가정 폭력 당한 여자 같지 않아?" 막 이러면 그 "나는 왼쪽에서 자거든. 당신은 오른쪽이 멍들었거든." 막 이러면서 막 따져. 뭔가 내가 알아채지 못했는데 멍이 났고 그 음. 멍이 사라지지 않는 것들. 음. 그러면 혈관이 터진 거니까 얘가 빨리빨리 일을 못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면 뭐가 필요하냐? 혈당 체크를 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런 증상들이 있어. 그래서 음. 내가 만약에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 음. 뭘 해 보는 게 좋냐면 혈당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복보다는 음. 식후 1 시간 이후에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에 표를 보면 식후 2 시간 정도에 나온 표예요. 음. 그래서 정상 당뇨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당뇨 정상 수치라는 건 당뇨가 아닌 상태를 얘기해요. 공복 그치. 혈당은 100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라고 읽거든요, 뒤에가. DL이 음음. 데시리터라고 음. 하더라고요. "이게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음. 정상이다. 근데 식후 2 시간은 내가 먹고 나서 이제 분해하니까 혈당이 올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치. 120 에서 140 미만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정상이야 우리는. 괜찮아. 음. 이러는데 만약에 당뇨 전 단계 공복 혈당은 한 125 정도? 그러니까 정상인이 음. 식후 2 시간에 시작될 정도가 이미 공복 혈당부터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고거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식후 2 시간을 해 봤는데 140 에서 200 미만이었을 때 '아 그러면 내가 지금 당뇨 전 단계인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당뇨는 공복 혈당은 126 그리고 식후 2 시간은 200. 뭐 어떤 사람은 막 600, 700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막 400 이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요거예요. 음. 이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라는 거는요. 혈중에 있는 이제 농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의 농도라든가 이런 농도들을 잴 때 나오는 이제 그런 단위를 얘기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우리가 혈당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가족 중에 만약에 당뇨가 있다면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당뇨다 그죠. 그러면 나도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아까 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활 음. 습관이랑 식습관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당뇨 걸린 사람만 그렇고 우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뇨로 진행되기 전에 전조 증상을 확인하고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아로마 테라피로 관리를 한다면 이제 언제 얼마든지 이 정상 수치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우 근데 애들이 보면은 먹는 게 다 이 당뇨병 아주 유발 음식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어제도 튀김에다가 떡볶이에다가 그냥 막 맨날 그렇게 먹고 피자 사 달라 그러지 치킨 사 달라 그러지 뭐 그래 그냥 아직은 20 대는 그러면 당뇨 안 걸릴 것 같잖아. 근데 20 대도 걸려요. 요즘에 그러니까. 30대 환자들이 많아진다는 건 5 음. 년에서 10 년이니까 20대 때 함부로 해서 음. 30 대, 40 대에 생기는 거예요. 50대 돼서 음. 바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 뭘 하면 좋냐면 그런 걸 먹어도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한 음. 가지만 해도 좋다니까. 왜냐하면 아직 음. 순환이 잘 되잖아. 그치, 그치. 그죠? 그리고 뭐 살도 맘대로 빼려면은 그냥 아주 조그만 저기 하면 그냥 아유 살 빼고 그러더라고. 굶어도 빼잖아 20대 때는. 음. 30-40 대는 굶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20 대는 한 가지만 해도 되고 30 대, 음. 40 대는 최소 2-3 가지는 해야 되겠죠. 음. 그리고 '내가 당뇨 전 단계인 것 같아.' 인제 확실하게 되면 최대한 이 아로마 테라피를 많이 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로 자신의 건강 그다음에 가족의 건강을 다 한번 음. 이제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